안녕하세요. 코너스톤 TV 로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명확성,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명확성인데, 그 꿈을 명확하게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 때문에 집 샀다? 네, 바로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집을 샀습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저는 2017년도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또 가장으로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짊어질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내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나부터 제대로 하나씩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제가 꿈꾸고 목표를 적어보고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비전 보드를 만드는 제 꿈을 써보고 꿈 목록에 있는 것들 중에서 3년을 기간을 잡아서 비전 보드를 만드는 걸 해봤어요. 그 책은 바로 보물지도라는 책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물지도라는 책을 보고 거기에 나온 대로 그대로 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으로 저는 3년을 기간을 잡았는데, 2020년도에는 이런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전 보드를 만들었어요. 그걸 잠깐 제 비전 보드를 보여드리면, 잠깐 멀리서 자, 보여드릴게요. 네,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이렇게. 네. 2020년, 자, 올해까지가 제 이 비전 보드의 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새로운 비전 보드를 또 만날 건데, 여기에 제가 적었던 꿈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사실 이루어져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덜 이루어져 간 것들이 있는데, 덜 이루어져 간 것들은 계속해서 이뤄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더 집중하고 더 그거를 이제 액션을 잘 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 않을까라고 반성을 해보지만,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가장 소원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집을 사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집을 사게 된 게 우연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집이 제가 2017년도에 꿈꿨던 집이랑 너무 똑같다기보다는 사이즈가 다른데 너무 비슷하거든요. 2017년도 당시에도 계속 아파트가 비용이 오르고, 아파트 그 전세값이 오르고 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약간 광풍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갭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갭 투자를 해야 되나? 뭔가 이제 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한 그런 뭐 부동산 그런 게 있다던데 하면서 부동산 책을 이렇게 눈을 뜨면서 부동산에 대한 책을 한 10권 넘게 막 심취해서 읽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강의도 세미나도 강남에서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로지 정말 우리 집을 사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정말 돈이 없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때는 아파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빌라, 뭐 경매 이런 공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엉뚱하게도 전원주택을 사게 됐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2019년도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고 전세비가 오르고 하면서 우린 이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2019년도 한 2년을 계속 정말 집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정말 볼 수 있는 아파트는 다 보고 하남이랑 성남까지도 다 이렇게 뒤졌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던 차에 2019년도에 6월에 처음으로 양평에 오게 됩니다. 양평에 왔을 당시에도 사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한번 보러 가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거리가 가깝대. 양평하면 되게 먼 것 같은데 차로 오면은 지금 뭐 40분 이 정도 걸리는데, 나중에 그 IC가 뚫리면
송파 IC가 뚫리면 15분이면 온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집이 여기 그 청계산의 아침 그 단지가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고 모델하우스가 너무 예뻐서 정말 우리가 서울에서 전세 살 돈으로 여기서 집을 살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막 이제 머리를 굴리고 액션 플랜을 하고 액션을 정말 직접 취해서 많은 노력 끝에 작년 11월에 집이 완공이 되고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뭐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건 꿈밖에 없던 그 시절에 제가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이게 시각화돼서 이게 시각화된 것이 뇌를 자극하고 우리를 꿈꾸게 하고 더 이쪽으로 인도하게 해서 결정적으로 이 집을 사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정말 집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이거에 대한 관련된 블로그 글도 썼어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 집 사진 사이즈는 좀 다릅니다. 자 보면은 이 집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저희 집은. 이게 작은 집인데 정말 비슷한 집인 거예요. 아파트만 그렇게 봤는데 사실은 안정된 주거지,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줄 집, 투자 가치 플러스 집 구매 자산 가치 상승도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제 살 당시에는 요거는 조금 포기하고 샀긴 했는데 방 4개, 정원 화장실 2개 이렇게 해서 제가 꿈꾸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의 서재고요. 제가 꿈꾸던 서재입니다. 너무 행복하게 지금 1년을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집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그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꿈을 시각화시켜서 명확하게 뾰족하게 하고 그것을 이뤘던 제 경험을 얘기를 토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꿈이나 그런 그 목표 같은 것들을 시각화해서 만들어가면 꿈을 이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확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명확성 성공한 사람들은 명확했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꿈을 이뤘다. 시각화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잘 모르신다면 이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 책 식스 헤빗이라는 책인데 브랜든 버처드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를 보니까 6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명확성이란 습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의미 있는 것들 구분해 쓰고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던 그 습관이 있고 건강 상태, 그 다음에 강력한 이유, 그리고 생산성, 뭐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용기 뭐 이런 식으로 6가지로 파악한 그 성장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올해 초에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이분이 브랜든 버처드가 미국에서 굉장한 자기 개발 강사인데 이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영어로 하긴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그 수치가 전 세계의 그런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의 6가지 습관에 대해서 나의 점수는 명확성의 점수는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책을 사보시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저랑 나중에 함께 읽을 기회가 또 있어요.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확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목표를 쓰고 그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꿈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 운영들도 이렇게 명확성을 가지고 목표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데 시각화시키면서 운영을 해가고 있어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뭐 어떤 것을 권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비전보드 만드는 거랑 또 이제 마인드맵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인드맵은 오소희 강사님이라고 요 책의 저자인데 매일 마인드맵
온라인 강의도 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맵스쿨, 마인드 맵스쿨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면서 또 따라 그리셔도 되고, 어떻게 정답은 없지만 이분이 제안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꿈을 시각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이거는 마인드맵은 무궁무진해서 제가 수업에서도 아이들을 글쓰기 지도할 때라든지 도구 지도할 때라든지 이런 것도 쓰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 이럴 때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여행 같은 데 갈 때도 뭐 하나씩 빼놓고 가거든요, 자주. 근데 이걸 하면서 빼놓고 가는 게 없게끔 정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행사 같은 거 이제 시작할 때 그런 모든 계획을 일단 마인드맵으로 그려놓고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명확성을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다 이루어지느냐, 뭐 그냥 꿈꾸면 다 이루어지는 게 맞냐,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딱 붙여놓고 이제 끝, 나는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붙여놓고 그거에 따른 액션 플랜을 짜서 정말 행동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저희도 뭐 집을 얻기 위해서 꿈꿨네, 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발품과 손품을 팔았고 노력을 했고 계획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런 준비 없이 뭐 꿈이 그냥 딱 이렇게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반드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또 꿈을 꾸고 명확하게 하고 그걸 말하고 다니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이 이제 뇌에게 자극을 주어서 자기가 행동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같이 변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나는 이제 이번 학기에 좀 우리 학원을 매뉴얼화 하고 싶어, 문서화 하고 싶어, 학원에 대한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제가 말한 거를 제가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갑자기 이제 열심히 하시고 책 만드는 걸 도와주신다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쓰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자잘한 것들이.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이 브랜드 버처드 그 영상을, 또 제가 유튜브 영상을 가끔 보는데 거기서 추천한 게 이제 그 비전 월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제 그 자기의 10가지 목표를 뭐 쓰라고 한 게 있어요. 달마다 할 거를. 그래서 제가 쓴 게 있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뭐 엄마표 영어 만들기 모임, 요거는 못했고요. 저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재정 안정화 시스템 짜기, 이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피 패밀리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중간에 좀 사실 위기가 왔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 가정에도 위기가 왔긴 했는데 잘 넘기고 지금은 행복하고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체계화 문서화 표준화, 이것도 진행 중이긴 한데 전혀 저는 노하우기 때문에 노하우 자체는 이거를 표준화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하고 있고요. 콘텐츠 구상 브랜딩, 지금 유튜브 찍는 것도 사실 그냥 언젠가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하고 있잖아요. 그냥 시작했어요, 무조건. 1도 모르면서. 근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코너스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코칭을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트리는 선생님 2명이 뭐 이제 제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다 밝힐 순 없지만 이뤄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 이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미라클 모닝을 제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형인데 이걸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이 많아서 근데 제가 이거를 11시에서 6시 그렇게 일찍도 새벽도 아니에요. 전 6시만 일어나도 매우 만족인데 이거를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피 라이프에서 취미 미술이랑 해외여행을 계속하는 거 이게 하나의 또 목표였는데 이거는 못했어요. 이거는 그 학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못 가고 있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배자로 사는 거 이것도 조금 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표하니까 거의 한 80%는 70% 이상은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욕심 있게 썼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명확하게 하고 시각화하는 이것을 같이 하고 싶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거를 조금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11월에 제가 11월 한 둘째 주에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이거는 딱 5분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받을 예정이에요.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인 거 아시죠? 11월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 11월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12월에 연말이다 이렇게 보내고 11월 1월 내년 1월에 월초내 하고 계획을 세우려다 보면은 너무 늦습니다. 중요한 건 내년 계획을 11월부터 짜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12월에는 딱딱딱딱 나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한 해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것이 1월도 되기 전에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이 정말 중요한데 11월에는 목표와 그다음에 꿈에 대한 자기 시각화와 명확성에 대한 그런 주제로 제가 독서 모임을 열 예정입니다. 책은 이 책 너무 중요한 책인데 목표 그 성취의 기술 제가 보고 또 보고 새해마다 보고 싶은 책이고요. 목표를 정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랑 보물지도 여기 없네요. 보물지도 책을 보고 비전 보드를 같이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한 2년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 노트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끌어당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끌어당김 책을 보고 끌어당김 노트를 해서 정말 끌어당겼던 효과가 크게 저는 2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체득을 했던 건데 한 가지는 제가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좀 전환을 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끌어당긴 노트에다가 많이 썼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이거를 바꾸고 싶어. 끌어당긴 노트 이렇게 반대로 쓰게 해서 종합해서 쓰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신랑과의 관계도 그렇게 좀 해서 많이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끌어당김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싶은데 끌어당김 그 책을 읽고 또 신기한 경험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끌어당겨졌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4번째 차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책을 가지고 다시 새해에 좋은 습관으로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새해 전에 이 책으로 그래서 4권을 이렇게 한 달에 해서 첫 시작은 10,000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만 제가 저와 함께 비전 보드와 끌어당김 노트를 만드실 분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면 선착순 5분만 제가 11월에는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때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